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4월 25일 목요일 아침 10시 12분입니다. 미국은 상승 마감했습니다. 유럽은 하락 마감했는데요. 다 별 의미는 없습니다. 상승해봐야 얼마 안 했고 하락해봐야 얼마 안 했습니다. 기존의 재상승 지속입니다. 가격 조정이 끝나고 재상승 시작했다라 말씀드렸는데 재상승 그냥 지속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중장기적인 상승 추세는 당연히 살아있는 거고요. 중장기적인 상승 추세 중에 조정이 한번 진행됐고 재상승 진행 중입니다. 아직도요. 뭐 유럽이 조금 하락했든 뭐 어쨌든 그냥 재상승 진행 중이라 보시면 됩니다. 일단 혼조한 구간으로 들어왔다라고도 근데 볼 수 있어요. 기술적인 측면에서 상승 랠리 중 뭐 신고가 랠리 이런 거는 깔끔하잖아요. 이런 건 그냥 계속해서 올라가는 그림. 가격 조정 이런 거 계속해서 떨어지는 거. 근데 이렇게 아무것도 없던 이런 공간에서 오르고 내리는 거는 뭐 큰 문제가 없는데, 근데 지금 이미 어느 정도 하나의 의미 있는 고점과 의미 있는 저점을 하나씩 만들어 놨죠. 그리고 지금은 그 사이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도 저항, 여기도 지지력, 이 가운데는 매물대. 그러니까 매물대 내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앞으로 움직임이 조금 둔화가 될 수도 있긴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지금 조금 혼조한 구간이라고 볼 수도 있긴 있어요. 매물대에 갇혔습니다. 오래간만에. 그래서 움직임이 답답할 수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거는 재상승 지속 중이다. 상승 지속 중이다 라고 일단 볼 수가 있겠습니다. 비록 움직임은 조금 둔했습니다만요. 움직임이 좀 둔해진 거는 그 전날 시장이 급등했기 때문에 이 급등에 대한 피로감으로 지금 상승이 조금 둔화되거나 하락을 한 것일 수도 있긴 있죠. 뭐 그 외에 여러 가지 것들이 영향을 미쳤을 수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기술적인 측면에서 봐서는 이렇습니다. 기술적인 측면에서 봐서 혼조한 이유 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봤고요. 어젯밤에는 이제 특별히 시장을 움직일 만한 그런 재료는 없었고 기업 실적들이 좀 시장을 각각 움직였습니다. 보시면은 이런 모습인데 이 진한 초록색과 진한 빨간색이 공존하는 그런 혼조한 그런 모습입니다. 상승 마감했다라고 미국 증시 말씀드리긴 했는데 실질적인 내용은 혼조했고요. 혼조했던 이유는 뭐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기술적인 이유에 더불어서 기업들 실적에 시장이 주목하면서 실적에 따라서 시장이 들썩들썩했기 때문에 뭐 그렇다고도 볼 수가 있겠죠. 테슬라 실적 안 좋은 실적 발표하고도 올라가지고 12% 상승. IT 빅테크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일단 좋게 출발을 하긴 했는데요.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도 좋은 실적 발표해서 5.6%. 하여튼 뭐 상승 출발하면서 맨 처음에 시장 분위기는 좋았는데 엔비디아가 잘 오르다가 하락을 하면서 이 시장 전체의 낙폭을 시장 전체의 상승을 좀 제한했습니다. 뭐 넷플릭스가 뭐 급락하는 이런 것도 일단 시장 분위기가 좀 안 좋았던 점이 있긴 있고요. 하여튼 넷플릭스 이야기 나와서 그런데 미국 증시 마감하고 나서 참 메타가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참고로 지금 시장을 움직이는 요인이에요. 메타 실적은요. 메타가 미국 증시 실적 발표하고 메타가 미국 증시 장 마감하고 실적 발표했는데 매출 좋고 실적 이익 좋은데 근데 AI와 관련된 지출이 늘어날 수 있다라는 전망에 지금 급락하고 있습니다. 10% 넘게 아마 급락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시장 분위기가 이것 때문에 안 좋습니다. 메타의 급락으로 시장 분위기 안 좋다. 지금은요. 하여튼 그렇고 다시 어제 밤으로 넘어와갖고 혼조했다 이겁니다. 특별한 이슈는 없었는데 금리는 올랐습니다. 중장기물 위주로 낙폭 확대라 써있죠. 국채가가 낙폭 확대라는 얘기는 금리가 올랐다라는 이야기고 금리나 불투명 반영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금요일날 물가지표가 높게 나올 것에 대한 우려가 반영되고 있어서 뭐 금리가 오르고 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조금 좀 사견을 덧붙이자면은 지금 금리에 대한 우려가 있긴 있는데 그게 사실 시장에 실질적으로 반영됐다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 10년물 국채 금리는 이렇게 쭉 상승하고 있다가 기간 조정 중입니다. 답답한 구간 안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우려를 선반영하는 거예요. 우려는 지금 전혀 반영되지 않고, 전혀까지는 아니고 우려는 일단 별로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 상황에서 지표가 나오면 그래서 더 위쪽으로 크게 튀어오를 수 있고요. 아래쪽으로도 크게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움직일까 하면서 에너지를 축적하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실질적으로 뭐 우려가 어쩌고저쩌고라고 핑계는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런 우려가 반영되는 그런 모습은 아니고 어떤 지표 발표를 대기하면서 눈치 보는, 횡보하는 그런 모습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표 발표되면 얼마든지 더 오르거나 더 떨어질 수 있다. 그래서 금요일날 지표 발표를 앞두고 횡보 중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근데 그 와중에 분명히 금리는 올랐기 때문에 어젯밤 이게 일단 시장이 혼조한 한 원인이 또 되기도 했습니다.
금리가 올라가면서 이 러셀 지수와 중소형주들이 좀 안 좋았던 게 있습니다. 러셀 지수가 0.4% 하락 마감하고 이런 모습들 보이시죠? 그래서 하락 종목 수도 만만치 않게 있었습니다. 금리에 대한 우려 이런 것도 한편으로 계속해서 조금씩 주식시장에 발목을 잡고는 있습니다. 근데 기업 실적들도 좋기 때문에 나스닥과 러셀 지수는 서로 다른 모습들, 다른 흐름들을 좀 보여줬죠. 하여튼 하락 종목 수 더 많았습니다. 상승 종목 수 더 적었지만 어쨌든 비슷비슷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내용은 혼조했습니다. 어떤 시장을 확 사로잡는 한 가지의 결정적인 재료가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찔끔찔끔 부분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죠. 그죠? 아, 금리가 찔끔 올라가고 있어. 러셀 지수는 안 좋다. 아, 기업들 실적이 뭐가 좋았어. 아, 나스닥은 좋다. 이런 식으로. 그 와중에 엔비디아는 하락했어. 그러면 그럼 나스닥 지수의 움직임 자체는 둔화가 되고 이런 식으로 그냥 좀 시장을 움직이는 절대적인 그런 건 없었고 그냥 혼조한 그런 상황이다. 이 정도까지 그냥 어젯밤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당장은 일단 분위기는 안 좋고요. 메타 실적 잊으시면 안 되겠고요. 그래서 지금 이런 움직임들을 보면은 어쨌든 어제 급등에 대한 피로감을 풀고 있거나 아니면 말씀드렸다시피 시장이 혼조한 구간 안에 들어와서 그런 것일 수도 있고 하여튼 그런 것이다. 금요일날 물가지표 발표를 기다리고 있어서 시장이 옆으로 벨벨벨 기는 것일 수도 있다. 다양한 해석이 하여튼 가능합니다. 근데 어쨌든 분명한 거는 상승은 지속 중이다. 재상승 지속 중이다. 이렇게 일단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 내용을 좀 이제 하나씩 보자면요. 나스닥입니다. 나스닥 재상승 지속 중 그냥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음봉이 나오고 약간 좀 심증상 떨떠름한 점이 있습니다만은 의심 가는 점들이 있습니다만은 이 가격 조정이 끝나자마자 또 등장한 어떤 음봉이기 때문에 약간 의심은 갑니다만은 눈에 보이는 거 일단 그런 거 위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의미 있는 장대 양봉이 훼손이 됐냐? 그렇지 않았죠. 5일선 훼손이 됐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재상승 지속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의미 있는 양봉은 뭐냐? 4월 23일 날 이 양봉으로 중요한 자리 여기 4월 19일 날 금요일 날 음봉의 시가를 돌파한 척 하면서 재상승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 자리도 지키고 있고 양봉도 살아있고 5일선도 지키고 있고 이런 모습이기 때문에 일단 재상승 지속. 물론 심증상으로는 그래요. 야, 이거 또 음봉이 나왔네. 저항이 좀 있구나. 이거 또 빠지는 거 아니야? 생각할 수 있지만은 아직 그거는 확인이 더 필요한 이야기. 오늘 밤에도 예를 들어 고점을 높이지 못하고 계속 올라가지 못한다. 그러면은 조금 좀 의심해 볼 만합니다. 오늘도 음봉이 나왔다. 그러면 몰라도 일단은 이런 봉은 확인이 더 필요하다. 아직까지는 재상승 지속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메타 실적이 안 좋았기 때문에 급락을 하면서 이 5일선에 탁 걸쳐 있는 모습이고 1% 정도 하락하고 있긴 있는데 일단 그래도 재상승 지속이라고 일단 보여집니다. 중요한 어떤 그런 가격대나 장대 양봉을 아직 훼손하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라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한번 빠지는 거는 이런 거는 오히려 이 저가 매수세를 더 자극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양봉을 기준으로 해서 4월 23일 양봉을 기준으로 해서 눌림시 매수가 사실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근데 이런 식으로 눌림이 강하게 와준다. 그러면 땡큐라고 보는 사람들이 많고 주식 매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이런 게 저가 매수를 부르는 그런 어떤 매력적인 봉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 일단은 잘 올라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무슨 일들이 있고 무슨 일들이 있지만은 일단 올라가고 있다. S&P도 공통적입니다. S&P도요. S&P도 보시면은 그죠? 중요한 자리 중요한 자리 예를 들면 이런 자리들 또 그리고 의미 있는 양봉 이런 양봉 5일선 이런 자리들을 일단 전반적으로 다 잘 지키고 있어서 더 올라간다. 다만 이제 상승의 탄력이 조금 둔화가 되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약간의 의심은 들 수도 있어요. 야, 음봉이 나오고 있으니까 또 빠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N자로 빠지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거에 대한 확인은 오늘 밤에 할 예정이고 금요일날 중요한 지표 발표도 있기 때문에 아마 시장은 그렇게 바로 그렇게 움직일 것 같지는 않다라는 일단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러셀 지수는 어젯밤에 그냥 가벼운 조정이죠. 일단 이것도 더 올라간다라고 일단 볼 수 있는 거고 특별히 다른 거 드릴 이야기는 없습니다. 쭉 다 살펴봤고요. 엔비디아를 좀 잠깐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이 사실 어제 제가 약간 좀 긍정적으로 좀 설명을 하긴 했어요. 4월 19일 날 음봉이 중요한 건데 이 음봉을 사실 완전히 극복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분명히 강한 종목이니까 더 올라가겠지라고 그냥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어젯밤에 결과적으로 이 자리를 계속해서 넘지 못하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이렇게 또 N자로 빠질 가능성도 없지는 않습니다.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약간 이제 혼조한 지금 약간 혼조한 구간이기도 하고 전반적으로 일단 시장은 좋게 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이 재상승이 끝나지 않았다라고 일단 보고 있습니다. 또 중요한 이벤트들도 남았고 엔비디아도 실적 발표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엔비디아 실적 발표도 아직 하지 안 하고 그래서 실적 발표 전에 많이 빠져봐야 실적 발표 후에 저점 매수세만 오히려 저가 매수세만 더 불러일으킬 그런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일단 전반적으로 좀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긴 합니다. 하여튼 중요한 자리는 여기고요. 어제 이 부분을 좀 간과했던 것 같아서 하여튼 어젯밤에 이런 움직임들을 보시면 대부분 갭 상승했던 이런 갭 부분을 잘 메우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일단 조금 불안합니다만 아직까지는 좀 시장이 더 강하다 이런 낙관론 가지고 가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말씀은 드렸죠. 이게 전반적으로 이렇게 저점과 저점, 고점과 고점이 좀 낮아지는 좀 그런 모습이라 가지고 반등시 매도 전략 하자면 할 수 있다 라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어제 이런 움직임은 조금 더 검증이 더 필요하다라는 생각입니다. 이게 지금 제가 계속해서 좀 약간 좀 보수적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왜냐면 아직까지 중장기적인 상승 추세가 깨졌다라고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지금 하방 이야기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또 그리고 일단 기본적으로 마인드가 여러분들 그거예요. 돈 버는 것보다는 안 까이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생각입니다. 안 까이는 게 일단 생존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돈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일단 살아남는 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최대한 좀 보수적으로 좀 특히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최대한 좀 보수적으로 좀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고 기회를 놓치는 건 괜찮아요. 위험을 피하는 거하고 기회를 놓치는 거 위험을 피하는 게 저는 조금 더 우선에 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요게 좀 더 우선되는 가치라 생각해요. 그래서 기회를 놓치더라도 좀 확인하고 진입, 조금 비싸게 사더라도 확인하고 진입 이런 보수적인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공격적인 투자자분들은 제가 아무리 보수적으로 이야기해도 알아서 하시겠죠. 하여튼 좀 전반적으로 이 많은 분들이 보시는 데서 하는 이야기는 좀 보수적으로 조금 더 안전하게 하는 게 맞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쨌든 좀 그런 점들을 좀 그런 점들 좀 감안을 해 주셔야 됩니다. 세게 하실 분들은 분명히 어젯밤에 또 하방 진입도 하시고 아마 물량 추가하시고 막 하셨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게 지금 옳은 생각인지 모릅니다. 그건 검증이 필요한 거고 저는 사실 그런 검증 과정 거치기는 좀 피곤하다라는 생각이라서 저도 좀 더 확인하고 움직이겠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어젯밤에 아무것도 안 하고 잤습니다. 그래서 다 봤고요. 특별히 어젯밤에는 다른 거 드릴 이야기는 없는 것 같아요. 하여튼 원자재 가격, 구리 가격 강하고요. 하여튼 구리 가격 강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긴 있더라고요. 중국 경제도 좋다고 그러고 미국 경제도 좋다고 그러고 또 그리고 요즘에 AI와 데이터 센터에서 전력 소비량이 그렇게 많다라는 그런 소식도 요즘에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그런 소식으로 인해서 전력 공급 이런 거 하면 구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구리 값이 요즘 계속해서 고공행진을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긴 들더라고요. 하여튼 구리 잘 나가고 있습니다. 국제유가는 계속해서 그냥 답답한 구간 이렇게 보이고 있고 이 골드, 금값은 조정 중 이렇게 일단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여튼 아직까지 시장의 낙관적인 분위기는 계속 진행 중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은 이제 메타가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지금은 분위기가 다 분명히 안 좋은 건 맞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요렇게 하락을 하는 건 제 생각엔 일단 단기 바닥은 나왔다라고 보고요. 이렇게 오히려 하락을 해주면은 단타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눌림시 매수의 기회만 제공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에코프로가 오늘 거래 재개가 됐네요. 하여튼 요런 생각이다 말씀을 좀 드렸고 그러니까 지금 한국 증시 입장에서 코스피 입장에서만 봐도 그렇다라는 거죠. 어제 갭 상승 굉장히 크게 했어요. 그 갭을 굉장히 크게 만들어 놨습니다. 오늘 다시 갭 하락하면서 그 갭을 좀 메우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중요한 지지와 저항 그런 자리들 살펴보세요. 지지와 저항 대략적으로 이 자리가 어떤 중요한 지지선 5일선도 중요한 지지선 역할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전일 급등에 대한 피로 감소와 또 오르겠다라고 일단 봐주는 게 일단 보편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단기 바닥은 만들어 놨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더 오르겠다.
그래서 그런지 뭐 코스닥도 일단 굉장히 강한 모습들 보이고 있고, 눌림시 매수입니다. 지금은요 단기 바닥 나오고 재상승 시도라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눌림시 매수가 뭐 맞는 대응 전략이긴 합니다. 그걸 이제 정석이라고 표현은 못 하겠습니다만은, 왜냐하면 말씀드렸다시피 한국 증시는 낙폭이 좀 많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빠져버리면 다음에 얘가 상승 추세를 이어나갈 수 있을지 의심이 돼서 눌림시 매수가 정석이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어쨌든 눌림시 매수 하자만 할 수 있죠, 그죠? 근데 어떤 눌림시 매수가 근데 부담스럽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아무것도 안 하고 더 기다리는 게 맞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입니다. 만약에 이제 여기서 시장이 지금 이제 메타 실적이 안 좋아하고 지금 여기서 꺾이고 있잖아요. 여기서 만약 훅 꺾여버린다. 그렇게 되면 또 굉장히 또 많이 빠질 수 있긴 합니다.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아직 재상승이 끝났다라는 이게 검증이 되지 않았다고요. 이거 검증이 필요합니다. 검증이 끝나지 않았고, 또 그리고 만약 다음에 빠진다 하더라도 여기서 이제 전저점에 대한 어떤 지지력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자리 지지력을 좀 만들어 놓고 올라왔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도 한번 버벅버벅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앞으로 하락이 더 진행되고 싶더라도 여기서 정말 테스트할 게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아직까지 객관적으로 보이는 대로만 보면 재상승이 끝나지 않았다 이겁니다. 뭐 다른 거 드릴 이야기는 뭐 특별히 없는 것 같고요. 하여튼 오늘 그래서 환율도 좀 올라가고 있다. 눌림시 매수가 가능하긴 가능한데, 어쨌든 이것도 아직 조정이 완벽하게 끝났다라고 하긴 조금 좀 찜찜해서요. 눌림시 매수를 할 수 있긴 할 수 있는데, 조금 더 일단 물가지표 이런 거 확인하고 나서 조금 더 보수적으로 좀 천천히 움직이는 게 맞지 않겠나라는 생각이에요. 달러 매수하시고 싶으신 분들, 달러 매수의 어떤 작은 신호 정도는 있긴 있지만은, 다 지금까지 검증이 필요한 거라서요. 중요한 지표 발표 앞두고 있고 그래서 하여튼 오늘은 그냥 어쨌든 특별히 다른 거 드릴 이야기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이 정도로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 오늘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